뜨거운 사막 태양 아래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작은 체구의 정비 기술자 레이첼. 무어는 아파치 헬기의 M230 기관총을 닫고 있었다. 조종석에서 해리스 대위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그냥 청소만 했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건드리지 마. 레이첼은 침묵을 지키며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더 잘 맞추기 위해 소매를 걷어 올렸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소매를 살짝 들어 올려 낡은 나이트 바이퍼 엠블럼이 드러났다. 해리스는 멈춰서서 표정이 즉시 변했다. 그 휘장을 달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블랙샌드 작전을 살아남은 사람뿐이었다. 레이첼의 손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낡은 천으로 총신을 닫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었고 마치 대위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녀 주변의 공기는 더 무거워진 듯했다. 마치 사막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해리스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먼지를 일으키며 너무 가까이 서서 그 휘장을 쳐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의 비웃음은 사라졌고 더 읽기 어려운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아마도 의심일 수도 경계일 수도 있었다. 레이첼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으로 총의 가장자리를 조용히 정밀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착륙장은 기술자들로 붐볐고 장비를 나르는 조종사들, 명령을 외치는 소리, 멀리서 엔진이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은 레이첼과 그 아파치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거의 기계의 그림자에 삼켜질 듯했다. 그녀는 동부에서의 물류 워크숍에서 막 돌아와 나토 공군 기지에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평범한 옷차림,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고 그녀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 불과 모래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은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그녀는 너무 젊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 휘장은 그녀에 대한 그들이 이미 쓴 이야기에 맞지 않았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핸드폰을 꺼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느낀 점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대화를 계속하고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첫 번째 말이 나왔다. 한 기술자, 앞니가 깨진 채로 거만하게 웃으며 상자에 기대어 말했다. 청소하러 여자를 보냈군.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몇몇은 비웃으며 동의했다. 레이첼은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치의 착륙 장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유압선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남자는 더 크게 말했다. 내 M230 건드리지 마. 알겠어?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다른 몇몇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레이첼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총신으로 이동해 천으로 금속을 닦았다. 해리스 대위는 여전히 가까이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로 지켜보며 비웃음이 다시 얼굴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두 번째 피부처럼 입고 다니는 조종사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모집 포스터에나 나올 법한 턱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헤드라인을 장식할 임무를 수행했고 아무도 잊지 않게 만들었다. 그에게 레이첼은 그저 또 다른 신참이었다. 아마도 운 좋게 정은 온 책상 직원일 것이다. 그는 다시 조종석에 올라타면서 그녀를 거의 주목하지 않는 듯한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레이첼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일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귀 뒤로 머리카락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넘기는 모습은 조용한 반항 같았다. 그녀는 총에 잠근 핀으로 이동해 손가락을 통해 부드럽게 마치 춤을 추듯 풀고 비틀고 밀고 확인하는 동작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적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연했으며 마치 불 속에서 몇 초 안에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해낸 것 같았다. 근처에 젊은 기술자, 넓은 눈과 입술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 아이가 멈춰 섰다. 그는 탄약 상자를 나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손이 멈춘 채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레이첼은 그가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다. 해리스는 조종석에서 그것을 보았지만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다. 그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활주로를 걸어갔다. 그날 늦은 오후 레이첼은 공구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각 렌치와 드라이버를 신중하게 자리에 놓으며 한 무리의 기술자들이 부츠로 자갈을 밟으며 지나갔다. 그들 중 한 명, 큰 웃음소리와 이 열쇠를 돌리는 습관이 있는 건장한 남자가 멈춰서 그녀를 가리켰다. 저기 봐, 마치 헬기를 다 고칠 것처럼 가게 수업놀이하고 있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다른 사람들은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레이첼의 손은 잠시 멈췄고 오래된 드라이버의 손잡이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들을 보지 않고 그저 공구 상자 뚜껑을 부드럽게 닫고 천천히 일어섰다. 공구 정리 끝났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특별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건장한 남자의 웃음소리는 목에서 죽었고 그는 열쇠를 갑자기 멈춘 채로 돌아섰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농담을 멈추고 사막 공기로 사라졌다. 그날 아침 늦게 레이첼은 아파치의 테일로터 옆에 무릎을 꿇고 느슨한 볼트를 조정하고 있었다. 근처에 한 무리의 정비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만만했다. 그들 중 한 명, 햇볕에 탄 목과 먼지에 침을 뱉는 습관이 있는 뚱뚱한 남자가 그녀를 알아챘다. 야, 예쁘니. 그는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여기가 맞는 장소인지 확실해. 세탁소는 저쪽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친 웃음소리를 냈고 활주로에 울려 퍼졌다. 레이첼의 렌치는 잠시 멈췄고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볼트를 단 한 번에 정확한 회전으로 조이고 무릎에서 먼지를 털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남자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뭐, 이제 귀까지 먹었나? 그는 계속해서 다가갔다. 레이첼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볼트는 고정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남자는 당황한 듯 깜빡이며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전고가 되자 열기는 옷이 피부에 달라붙을 정도로 가혹했다. 레이첼은 다시 아파치로 돌아와 총 안정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같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였고 작은 렌치로 센서를 조정했다. 해리스는 다시 돌아와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들이웠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는 어린아이를 꾸짖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청소만 해. 다른 기술자, 가짜 미소와 장군들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는 습관이 있는 남자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전투 병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다른 몇몇은 낮고 비웃는 웃음을 터뜨렸다. 레이첼은 렌치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유리 조각을 놓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대위님. 그녀는 해리스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그를 잠시 응시했다가 다시 총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공급 트럭이 들어와 경납고 근처에 주차하면서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레이첼은 상자를 내리는 임무를 받았다. 그녀의 작은 체구가 너무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몇몇 기술자들이 경납고 벽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한 명, 수염이 듬성듬성하고 목소리가 큰 남자가 말했다. 조심해, 공주님. 손톱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 다른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흘렸다. 레이첼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상자를 들어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설 때 그녀의 소매가 상자 가장자리에 걸려 살짝 찢어졌다. 나이트 바이퍼 휘장이 더 잘 보이게 드러났다. 그 남자의 웃음은 멈추고 그의 눈이 좁아졌다. 더 좁아졌다. 말없이 계속 쳐다보았다. 마치 퍼즐을 풀려는 것처럼. 레이첼은 소매를 당겨 내리고 얼굴을 여전히 읽기 어렵게 유지하며 일을 계속했다. 그날 저녁 식당은 시끄러웠고 긴 하루를 마친 조종사들과 기술자들로 붐볐다. 레이첼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쟁반에는 빵 한 조각과 작은 양의 감자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근처 테이블에 앉은 조종사 무리가 떠들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쪼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머리를 뒤로 넘긴 마른 체격의 남자로 웃음소리가 하이에나 같았다. 그는 총을 청소하는 거야? 아니면 손톱을 다듬는 거야? 라고 외쳤다. 테이블은 웃음으로 터졌고 사람들이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해리스는 거기에 있었고 의자에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또 다른 조종사, 완벽한 화장을 한 여자가 비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진짜 누가 그녀를 여기에 들여보냈어? 그녀는 마치 중고 가게에서 헤맨 것처럼 보이잖아? 더 많은 웃음이 터졌다. 레이첼의 포크가 멈췄다. 그녀는 일어섰고 쟁반을 옆으로 밀고 나갔다. 걸음걸이는 일정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한 조종사가 중얼거렸다. 아마 내일이면 그만둘 거야? 하지만 해가 뜨자 그녀는 다시 착륙장에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파치를 닫고 있었다. 그 주 후반의 정기 점검 중에 레이첼은 아파치의 배선 하네스를 점검하던 중 클립보드가 손에서 미끄러져 활주로에 쨍그랑거렸다. 그녀가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을 때 접힌 사진이 주머니에서 떨어졌다. 사막 위장을 한 젊은 시절의 레이첼이 낡은 험비 옆에 서서 너무 많은 것을 본 것 같은 병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긴장된 입술을 가진 젊은 기술자가 근처에 있었고 그녀가 잡기 전에 그것을 보았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레이첼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손가락을 잠시 주머니에 머물렀다. 기술자는 그녀가 아파치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처럼 손을 만지작거렸다. 그 사진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시선은 더 길어지고 더 호기심 많아졌다. 마치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조롱은 계속됐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속삭임이었다. 레이첼은 절대 되받아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확히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감이었다. 마치 그녀가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아침 해리스는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치 옆에 멈췄다. 레이첼은 MU-30의 하우징에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녀의 소매가 다시 말려 올라갔다. 그 패치가 빛을 받았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나이트 바이퍼 부대의 뱀과 교차한 단검이었다. 해리스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것에 고정되었다. 땀이 그의 관자놀이에 맺혔다. 사막의 공기가 여전히 시원했지만 그는 그 패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블랙샌드 작전. 너무 잔혹하고 너무 기밀이어서 대부분의 부대가 돌아오지 못한 임무. 그 상징은 지옥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착용했다. 그날 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기술자가 다른 기술자에게 속삭였다. 그 패치 봤어? 나이트 바이퍼. 그녀가 진짜일 리 없어. 다른 사람이 비웃었다. 아마도 어느 군용품 상점에서 산 거겠지. 하지만 긴장된 입술을 가진 아이, 그녀가 군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본 아이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레이첼을 계속 쳐다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맞추려는 것처럼. 한편 해리스는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나중에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세웠다. 무심하지만 날카롭게. 아프가니스탄에 복무한 적 있어? 그는 아파치에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레이첼은 잠시 쳐다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많은 곳에 가봤어. 그녀는 말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그 대답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의 눈이 좁아졌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직은. 어느 저녁 해가 낮게 기울어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일 때 레이첼은 아파치 옆에 혼자 있었다. 타겟 센서를 조정하고 있었다. 근처에 기술자 무리가 카드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경솔했다. 그중 한 명, 목소리가 크고 카드를 너무 세게 던지는 습관이 있는 남자가 그녀를 발견했다. 야, 왜 그렇게 혼자 다녀? 그는 소리쳤다. 일어서면서. 우리랑 어울리기 싫어? 아니면 그냥 겁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웃으며 그를 부추겼다. 그는 다가가면서 카드 한 장을 그녀의 발밑에 던졌다. 마치 도전하듯이. 레이첼은 그것을 줍지 않았다. 그녀는 조정을 끝내고 패널을 부드럽게 닫고 그를 바라보았다. 뭘 떨어뜨렸네? 그녀는 말했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거의 부드러웠다. 남자의 웃음이 흐려졌고 그는 카드를 주우면서 중얼거렸다. 나머지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그들의 게임은 갑자기 덜 흥미로워졌다.
모든 것이 절정에 달한 것은 실탄 훈련 중이었다. 공군 기지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큰 쇼를 준비하고 있었다. 방문한 고위 인사들을 위한 전 시연이었다. 레이첼은 평소처럼 아파치의 총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제어판에서 경보가 울렸다. 발사 메커니즘에 대한 시스템 오류였다. 기술자들은 얼어붙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해리스는 활주로의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고치라고 소리쳤다. 아무도 움직이기 전에 레이첼은 이미 아파치의 프레임에 올라가 있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잠금, 고정, 4초, 아마도 5초, 그리고 경보가 멈췄다. 그녀는 물러서며 바지에 손을 닦았다. 이제 발사할 때 걸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마치 신발끈을 묶은 것 같았다. 해리스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다른 기술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쉬는 시간에 레이첼은 상자에 앉아 사과를 먹고 있었다. 그때 유지보수 기록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근처 테이블에 페니 무심코 놓인 채로 열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힐끗 보았고 몇 년 전 칸다하르 기지의 보고서에 자신의 서명이 멈춰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만지지 않고 그냥 사과를 한 입 더 베어 물었지만 턱이 약간 굳어졌다. 키가 크고 수염이 듬성듬성한 기술자가 지나가다가 그녀가 그것을 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기록을 집어들고 그것을 뒤적이며 서명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기다려, 그거 너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거의 비난하듯이 물었다. 레이첼은 어깨를 으쓱하고 사과심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오래된 서류야. 그녀는 말하고 걸어 나갔다. 기술자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기록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고 마치 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식당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짙었다. 조종사들은 다시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방을 가로질러 들렸다. 그녀는 마치 여기를 자기 것처럼 행동해. 한 명이 말했다. 롤렉스를 차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남자였다. 다른 한 명, 버즈컷을 한 다부진 조종사는 어깨에 짐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야? 하루는 총을 청소하고 다음 날은 영웅놀이를 하고. 레이첼은 다시 구석 테이블에 있었고 그녀의 쟁반은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잠시 포크를 꽉 쥐었다. 그러고는 일어나 의자를 밀어넣고 나갔다. 조종사들은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웃음은 이제 더 조용했다. 마치 이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처럼. 다음 날 오후 레이첼은 유압 펌프를 점검하고 있었고 근처에 보급 상자가 기울어지며 도구들이 활주로에 쏟아졌다. 소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한 조종사,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닌 마른 남자가 동전 던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잘했네, 서툴러.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기계공 놀이 대신 청소나 해. 근처 기술자들은 킥킥댔지만 그들의 웃음은 반쯤 마음을 놓은 듯했다. 마치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낀 것처럼. 레이첼은 반응하지 않고 도구들을 모으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하나씩 제자리에 놓았다. 작은 렌치를 집으면서 그녀의 소매가 말려 올라갔고 나이트 바이퍼 패치가 조종사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동전은 던져질 때 멈췄고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거 어디서 났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날카로워졌다. 레이첼은 일어나며 바지에 손을 닦았다. 얻었지. 그녀는 평평한 톤으로 말했다. 그리고 펌프로 돌아갔다. 조종사는 따라가지 않았고 그의 손에 잊혀진 동전이 있었다. 며칠 후 정기 유지보수 점검 중에 레이첼은 아파치의 패널을 조이고 있었다. 그때 라디오가 근처에서 지지직거렸다. 전송이 혼선됐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블랙샌드라는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어깨가 잠시 굳어졌다. 불안한 입술을 가진 젊은 기술자가 가까이 있었고 도구 상자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도 들었고 레이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춘 듯 크게 떴다. 라디오가 꺼졌고 레이첼은 다시 일에 집중했지만 그 아이는 계속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손은 평소보다 더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폭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공군기지는 또 다른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레이첼은 아파치 헬리콥터에 있었고 천을 총신 위에서 천천히 꾸준히 움직였다. 그녀를 계속 지켜보던 젊은 기술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주변을 서성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이 벌어졌다. 훈련 사고였다. 무인항공 목표물이 경로를 벗어나 하늘을 지그재그로 날아갔고 기지에 너무 가까웠다. 파일럿들은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시스템은 잠겨 있었고 총은 오프라인 상태였다. 해리스는 조종석에 앉아 욕을 하며 제어 장치를 무효화하려고 애썼다. 아무도 그녀를 막기 전에 레이첼은 부조종석에 올라탔다. 그녀의 손은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움직였다. 안정화, 조준, 발사. 목표물은 공중에서 폭발했다. 완벽한 명중이었다. 활주로는 조용해졌다. 해리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와 다시 천을 집어들었다. 그날 저녁, 레이첼이 도구를 정리하던 중 낡은 가죽 노트가 가방에서 떨어져 활주로에 펼쳐졌다. 스케치가 보였다. 사막 능선의 거친 그림과 여백에 적힌 좌표들이었다. 불안한 입술을 가진 아이가 그녀가 주워들기 전에 그것을 보았다. 그는 손대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고 레이첼이 차분하게 노트를 주워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 그거 블랙샌드에서 온 거죠?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고 노트를 닫아 가방에 넣었다. 그러나 그녀가 천천히 지퍼를 닫는 모습은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대화를 닫는 문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다. 소문은 이제 완전한 루머로 번졌다. 나이트 바이퍼라고 누군가가 마치 저주처럼 말했다. 말도 안 돼. 다른 사람이 반박했지만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불안한 입술을 가진 아이는 마침내 다른 기술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녀가 움직이는 걸 봤어. 그건 훈련이 아니었어. 그건 근육 기억이었어. 해리스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레이첼을 처음 보는 것처럼 계속 지켜보았다. 그녀는 시선에 반응하지 않았고 소문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꾸준히 일했으며 얼굴은 무표정했다. 늦은 밤 근무 중 레이첼은 경납고에서 혼자 조준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있었다. 나이든 청소부가 근처에서 빗자루를 들고 그녀를 지켜보다가 말했다. 말이 별로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친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레이첼은 놀라서 고개를 들고 작은 끄덕임을 보였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청소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큰 소리로 떠들지. 너는 다르구나. 그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그의 말은 공기 중에 남았고 레이첼의 손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오후 레이첼은 로터 블레이드를 점검하고 있을 때 근처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다. 화려한 시계를 찬 한 파일럿과 목소리가 큰 다른 파일럿이 비행 기록을 두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큰 파일럿은 레이첼을 발견하고 불만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야, 너 고쳐봐. 그는 비행 기록을 흔들며 소리쳤다. 너 천으로 잘 닦는다며 이 엉망도 좀 정리해봐. 다른 파일럿은 웃었지만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다. 레이첼은 고개를 들지 않고 블레이드를 따라 손을 움직이며 흠집을 찾고 있었다. 목소리가 큰 파일럿은 더 가까이 다가와 날카롭게 말했다. 너 군인 놀이하느라 바쁜 거야? 레이첼의 손이 멈추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쳤다. 기록은 내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웠다. 파일럿의 웃음은 얼어붙었고 그는 혼잣말을 하며 기록을 다시 넘겼다. 몇 일이 지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한 고위 장교, 가슴에 훈장이 가득한 거친 목소리의 남자가 줄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소문을 들었고 패치를 보았지만 믿지 않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증명해봐. 그는 레이첼에게 표준거리의 2배인 2000묵체념에서 엄tum질 저격총으로 사격할 것을 명령했다. 해리스는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말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장군님. 아무도 그걸 맞출 수 없습니다.
장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나이트 바이퍼라면 한번 보자고. 활주로는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레이첼에게 쏠렸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에미 혹시 렌치를 주세요. 그녀는 렌치를 달라는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장교는 억지로 웃었지만 레이첼은 천천히 총을 받아들고 자세를 조정하고 조준경을 확인하고 사격 준비를 했다. 바람이 불어 활주로에 먼지를 날리고 있었다. 모두 숨을 죽였다. 그녀는 발사했다. 탄환은 정중앙을 관통했다. 완벽한 명중이었다. 장교의 웃음은 사라졌다. 그는 기술 기록에 아무 말 없이 서명했고 손이 약간 떨렸다. 해리스는 앞으로 나서서 손을 내밀었다. 돌아온 걸 환영해 나이트 바이퍼. 그는 낮고 거의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첼은 그의 손을 잡고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파치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을 집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이 연료 라인을 점검하고 있을 때 얼굴이 붉어진 젊은 파일럿이 다가왔다. 그는 비행학교를 갓 졸업한 신참으로 모자를 자주 만지는 습관이 있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당신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들이 한 말에 죄송합니다. 레이첼은 연료 라인에 손을 얹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약간 부드러워졌다. 내 일을 해. 그녀는 친절하게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 파일럿은 거의 절을 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떠났다. 그의 모자는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근처의 다른 기술자들은 모른 척했지만 손은 조금 더 빨리 움직였고 목소리는 조금 더 조용해졌다. 여파는 빨리 찾아왔다. 첫 번째로 그녀를 조롱했던 이빨이 깨진 마른 기술자는 주말이 끝나기 전에 사무직으로 재배치되었다. 그가 너무 자주 입을 놀렸고 상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머리를 뒤로 넘긴 파일럿, 그녀의 손톱을 비웃던 사람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의 폭언 영상이 바이럴이 되면서 장비 회사와의 후원 계약이 하루아침에 말소되었다. 완벽한 화장을 한 여성, 그녀를 중고가게에서 온 사람이라고 부르던 사람은 평소의 그룹에서 제외되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보내는 시선이 충분한 설명이었다. 레이첼은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폭풍 전의 사막 공기처럼 무게를 가졌다. 며칠 후 검은 SUV가 활주로에 들어섰고 엔진은 낮게 윙윙거렸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유니폼 없이도 느껴지는 조용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책임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파치 쪽으로 걸어갔다. 기술자들은 일을 멈췄다. 파일럿들은 조용해졌다. 해리스는 조종석 옆에 서서 경례를 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며 손을 절반 정도 들었다. 남자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레이첼 옆에 멈춰 섰고 그녀는 총의 외장을 닫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으며 그저 계속 일했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서 있지만 방해하지 않는 방식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공기는 마치 기지 자체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했다. 롤렉스를 찬 파일럿 중 한 명이 회복하려고 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는 너무 큰 목소리로 너무 열심히 말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고 라엘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종사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는 태블릿을 확인하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다. 가식적인 미소를 짓던 또 다른 기술자는 걸음을 멈추고 손에서 클립보드가 미끄러졌다. 여성 조종사는 땅을 바라보며 완벽한 화장으로도 숨길 수 없던 꽉 담은 입술을 드러냈다. 라엘은 총을 닦고 도구 상자를 부드럽게 닫고 일어섰다. 그녀는 남자를 보지 않았지만 지나가며 그의 팔을 스치듯 손을 댔다. 그 작은 몸짓은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SUV가 떠나자 한 기술자가 렌치를 떨어뜨렸고 금속 소리가 활주로에 울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라엘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아파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손에 천을 든 채 그녀의 걸음은 느긋했다. 렌치를 떨어뜨린 기술자는 조용한 사람으로 조롱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도구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고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은 듯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느려졌고 목소리는 라헬의 존재감이 모두에게 들이운 듯 낮아졌다. 라헬은 계속해서 걸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었으며 머리는 높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얼굴들을 보려고 돌아보지 않았고 속삭임을 들으려고 머무르지 않았다. 활주로는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고 사막의 태양은 마지막으로 희미한 자국에 빛났다. SUV의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기지의 소리만 남았다. 사막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았다. 모두를 똑같이 태웠다. 그러나 라헬은 이보다 더 심한 것을 겪고도 온전하게 나왔다. 그녀의 손, 눈, 자신을 지탱하는 모습에서 그걸 볼 수 있었다. 진실이 언젠가 따라잡을 거라는 걸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랬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으는가? 외모, 출신, 하지 않은 말로 판단받았던 순간, 당신은 조용히 있었고 당신의 자리를 지켰으며 세상이 당신을 알아보길 기다렸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라헬의 이야기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머리를 높이 들고 계속 걸어라. 그들이 뭐라 하든 진실은 항상 길을 찾는다. 어디서 보고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내 채널을 등록하여 함께 걸어가요. 상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를 향해